반갑습니다. 플러스 경매 김수경입니다. 저는 부산, 울산, 경남 지역에서 경매 대행 그리고 경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부산 기장에 있는 그 정관 신도시에 있는 한진 해머로라는 아파트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. 여러모로 공부 같이 해보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. 그리고 아파트 자체가 정관 신도시 내에서 입지가 아주 좋은 그런 물건이에요. 그래서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듯 합니다. 조금 그런데 뭐 유치권 막 이런 말도 있고 하니까 이제 입찰 결정을 잘 못 내리고 있죠. 알아봐야 되는, 확인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한번 제가 굉장히 입지가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그래서 위치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왜 좋다고 하는지 아파트 볼 줄 아시는 분 다 보자마자 아실 겁니다. 여기가 한진 해머로 아파트예요. 한진 해머로 아파트고요. 그리고 여기가 전부 다 상가지역이에요. 그죠? 상가지역입니다. 중심상가, 정관 신도시 중심상가예요. 뭐 스타벅스 보이고 홈플러스 보이고 그러면 뭐 빤한 거 아니겠습니까? 그죠? 네, 여기 이렇게 상업지역이고요. 그리고 여기가 아파트고, 그리고 또 옆으로 어때요? 학교들이 있죠? 초중고가 다 있습니다. 초중고, 정관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가, 그죠? 바로 아파트 붙어서 있습니다. 그리고 그러면은 해당 물건은 어디에요? 단지 내에서 아니면은 여기 보면 우리가 1615동이거든요. 1615동 102호예요. 여기가 1615동이에요. 그리고 2호 라인은 여기 해당합니다. 이쪽 도로 쪽은 1호 라인인 것 같아요. 여기가 1호 라인, 여기 옆으로 이쪽, 그러니까 남향하고 서향하고 이렇게 보는 이 물건이 102호예요. 자, 지금 그렇게 돼 있고요. 입지 좋죠, 그죠? 한번 보겠습니다. 어떻게 되나요? 1615동 1층 39C 타입이고요. 감정가는 2억 9,400, 2억 9,400에서 두 번 유찰이 돼서 최저가가 1억 8,816만원입니다. 11월 7일 날 입찰 날짜 잡혀 있고요. 소유자 채무자 있고 채권자는 경남은행입니다. 자, 그러면은 등기부 한번 보겠습니다. 등기부 보니까 이 아파트는 2008년 12월 사용 승인이에요. 그러니까 지금 11년차 아파트입니다. 2014년 1월 8일 날 소유권 이전이 됐습니다. 현재 소유주가 2억 4,500에 매수를 했고요. 그리고 동일한 날짜에 근저당, 경남은행 근저당이 있습니다. 여기가 말소 기준 등기고, 근저당이 제일 위에 있으면 밑에는 전부 다 소멸 대상인 거는 아시죠? 그죠? 아무리 많은 금액이 있어도 다 이거는 권리들은 다 소멸됩니다.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. 압류, 금정세무서 이런 것도 있고, 그리고 뭐 신용보증기금, 그리고 또 뭐죠? 신용보증기금 가압류 이런 거 있는 거 보니까 사업하시는 분 같습니다. 요즘 사업이 많이 안 좋죠, 그죠? 2018년 12월 11일 날 경남은행에서 임의경매를 신청했습니다. 청구금액 3억 9,900. 그리고는 채권액 합계가 지금 일단 13억이 좀 넘습니다. 이제 경매를 공부하시고 기본적인 권리 분석을 할 줄 아시는 분들은 뭐 이런 걸 보면은 뭐 아무리 많아봤자 다 말소되는 거네? 뭐 걱정 안 해도 되겠네? 이런데 경매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염려들을 많이 하세요. 지금 최저가가 1억 8,800 얼마인데 지금 경남은행만 해도 3억 9,900, 4억이고 그 뒤에 계속해서 이자도 불어나고 있을 테고, 그리고 전체 채권액이 13억이나 된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위험한 거 아닙니까? 이러는데 전혀 위험하지 않아요.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다 말소됩니다. 근데 단지 2019년 4월 24일 날, 올 4월 24일 날 공매 공고가 있습니다. 부산광역시 기장군 쪽으로 해서 공매 공고가 들어와 있습니다. 그런데 제가 아까 확인을 해보니까 제가 지금 10월 6일 날 지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. 오늘 날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공매 뭐 날짜가 잡혀서 진행 중이고 그렇지는 않습니다. 하지만 앞으로 어떨지 이 사건에 관심 있으신 분은 온비드 쪽으로도 뜨는지 확인을 한 번씩 해볼 필요가 있겠다. 그죠? 그렇게 되고요. 그러면 임차인 없습니까? 임차인 없어요. 임차인 없고 소유자 세대 전입이 돼 있고요. 그래서 그런 거는 문제가 없는데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. 유치권 여지가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. 2019년 8월 28일 날 뭐 유치권 권리 신고서가 제출이 됐답니다. 8월 28일 날 제출이 됐다 하고요. 그러면은 우리가
그 유치권 성립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? 유치권 성립 요건은 뭐 내가 유치권 뭐 돈 받을 게 있다 하면은 이 해당 부동산, 그죠? 이 경매에 나온 이 부동산을 뭐 공사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생긴 채권이어야죠. 첫 번째가.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? 변제기에 도래해야 한다. 돈 받을 때가 돼야 한다 이거죠. 그죠? 그건 뭐 그렇고. 그 다음 또 뭐죠? 하나가 점유예요. 유치권에서. 그 점유가, 유치권자가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. 자기가 직접 뭐 점유를 하건, 아는 사람을 시켜서 뭐 돈을 좀 줘서 하건, 어쨌건 직접이건 간접이건 그 집을, 이 해당 부동산을 직접 점유하고 있어야 됩니다. 그 점유를 그럼 언제부터 합니까? 하면은요, 경매 개시 등기가 언제죠? 여기죠. 2018년 12월 11일이에요. 그럼 이 이전부터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. 점유를 했다가 안 했다가 안 했다가 이러면 안 되고 쭉 계속해서 점유를 하고 있어야 돼요. 그런 거고요. 자, 그런데 그러면은 그때부터 점유를 하고 있었다라는 걸 어떻게 압니까? 그러면은 저희들은 주로 이제 그 법원의 그 현황조사서 그리고는 감정평가서에 있는 사진들 이런 걸 통해서 저희들은 주로 확인을 합니다. 저 경매가 신청이 들어오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 경매가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됐어요 하는 걸로 이렇게 되면은 법원에서는 어떤 절차를 하냐면은 감정평가사한테는 감정평가를 의뢰를 하고 그리고 법원 집행관으로 하여금 현황 조사를 하게 합니다. 그러면은 집행관이 나가요. 근데 저희가 쭉 현황조사서를 보면은 한 번 뭐 조사 일시에서 1회 간 경우도 있고 2회 간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3회 간 경우도 있고 막 이렇더라고요. 어쨌거나 현황조사서를 봅니다. 그러면은 이 유치권이란 것은 개시를 해야 되거든요. 내가 유치권을 이제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제 현수막이라든가 여러분 길 가다 보셨죠? 공장이나 막 이런 거는 건물 같은 거 뭐 짓담한 거 이런 거 지나가다 보면 빨갛게 그것도 막 현수막해서 유치권 어쩌고 저쩌고 돼 있지 않습니까? 그리고 뭐 어떤 건물 입구 같은 A4 용지 이런 데다가 어떠해서 뭐 이렇게 유치권을 저기다 뭐 그러니까는 뭐 함부로 아무나 드나들지 마라 뭐 어쩐다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막 게시를 해놨어요. 그러면은 그 집행관이 그러면은 현황 조사를 갔을 때 그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? 그죠? 그렇죠? 그때 이제 아무런 그런 게 이제 없었다 이러면은 이 유치권이 깨지기가 쉬운 거죠. 근데 이게 아파트라서 좀 애매모호해요. 아파트 유치권 성립하는 것도 거의 뭐 별로 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원칙적으로 따지자면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그럼 게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현관문에 붙여야 될 거 아닙니까? 그런데 이제 집행관이 가서 우리 왜 공동 현관 이렇게 비번 누르고 이런 경우에 그 현관문 앞에까지 갔는지 아니면은 밖에서 공동 현관문 거기서만 띵동띵동 하다가 아니니까 그냥 돌아왔는지 알 수 없으니까 그 부분을 참 애매모호한 그 부분이 있어요. 그것만 좀 확인되면은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조금 찜찜합니다. 현황조사서에 그런 내용 없으니까. 현황조사서 열어볼까요? 없어요. 근데 그러니까 현관문 앞에까지 갔는지 공동 현관문 앞에서 그냥 돌아왔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현황조사서 집행관 현황조사서는 2018년 12월 14일, 12월 19일 두 차례에 걸쳐 갔다고 나와 있습니다. 여기 보니까 목적물에 뭐 수차 방문하였으나 점유자 및 관계인들을 만나지 못함. 그래서 동사무소 전입세대를 열람하니까 소유자 세대가 전입되어 있다. 뭐 이 내용만 있을 뿐이에요. 자, 그런데 제가 문서 송달 내역을 열어봤습니다. 문서 송달 내역을 열어보니까 이번에 8월 28일 날 유치권 신고서가 들어왔거든요. 8월 28일 날, 8월 28일 날 유치권 권리 신고서가 제출이 되니까 그 다음날 채권자가 열람 및 복사 신청을 제출했습니다. 그럼 채권자는 그 내용을 봤겠죠. 권리 신고서가 어떻게 제출이 되는지 그 내용을 봤을 겁니다. 우리 일반인은 못 봐요? 못 봅니다.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아주 제한적이에요.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뭐 현황조사서, 매각물권 명세서 뭐 그 정도고 그리고 세대 열람 내역서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유료 사이트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죠? 현재 말이에요. 그래서 뭐 지금 현재 뭐 세대가 뭐 혹시 전입이 바뀌었나 이런 거는 우리도 확인해 볼 수 있어요. 전국의 어느 주민센터에 가서라도 경매권 나왔다는 근거 자료만 가지고 가면 세대 열람은 가능합니다. 그런 거고 감정평가서도 제공되는 거고 그리고 등기부등본은 우리가 열람을 해봐야 되는 거고 그죠? 지금 그런데 그 유치권 권리 신고서가 됐다고 해서 그 유치권 권리 신고서가 어떤 식으로 작성이 돼 있는지 그 내용을 우리는 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. 근데
이해관계인들은 볼 수가 있는 거예요. 이해관계인이란 건 뭡니까? 경매 사건에 있어서 등기부에 쭉 기재되어 있는 채권자들이라든지 뭐 그런 거죠. 임차인이 있으면 임차인이라든지.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채권자가 열람을 해가지고 열람 및 복사 신청해서 이제 본 모양입니다. 그래서 이 유치권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그래도 안전하게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채권자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이렇게 확인할 방법밖에 없습니다. 법원 가서 보여주세요 한다고 해서 보여주는 게 아니거든요.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그 창원법원 마산지원 같은 경우에는 가서 그냥 보자고 했더니 보여주더라고요. 그때는 왜 보여줬는지 모르겠어요. 저도 우연히 그냥 일어난 일이겠죠. 일반적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채권자를 통해서 이 유치권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있어야 될 거고요. 그런데 조금 찜찜한 게 8월 29일 날 채권자가 열람 및 복사 신청을 제출하지 않았습니까? 그렇게 해서 유치권에 대해서 봤단 말이에요. 유치권에 대해서 봤으면은 이게 성립 안 하는 거다, 뭐 한 거다라는 확신이 자기들이 있으면은 그 유치권 배제 신청 제출이라든지 어떤 액션을 해줘야 되거든요. 왜? 유치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다 이러면은 사람들이 불안해서 입찰을 안 할 거 아니에요. 만약에 낙찰이 되더라도 아주 낮게 될 거고 그러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 유치권은 성립 안 한다. 그래서 뭡니까? 여기에 대해서 채권자가 액션을 좀 해주고 뭐 했으면은 그런 게 보통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리 접수된 게 없어요. 그런 거 보면 좀 찜찜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일단 이 사건에 관심 있으신 분은 물건은 굉장히 좋아요. 정관 내에서도 정말 한진해모로 입지 좋은 물건이에요. 그리고 보통 20, 30평대에 이렇게 이제 사시는 분들이 자녀가 좀 커가고 이러면 좀 큰 평수 옮기고 싶지 않습니까? 평수도 딱 적당하고요. 39평에. 그리고 애들 뭐 열심히 뛰는 애들, 그런 애들 있는 경우에는 1층 얼마나 좋습니까? 애들 클 동안은. 그래서 여러모로 참 좋은데 초중고도 바로 붙어 있고 근린상가 중심상가 바로 옆에 붙어 있고 참 좋은 물건인데 유치권이라는 이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는 확인하는 방법이 어떻게 해요? 채권자를 통해서 확인하십시오. 저한테 의뢰를 해도 저도 마찬가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 확인을 할 겁니다. 그래서 좋은 물건이 약간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고 근데 물건은 너무 좋고 그래서 제가 안내를 드렸습니다. 그리고 혼자서 경매 진행해 보실 분들은 아까 유치권 그런 식으로 확인하시고 공매 공고가 뜨는지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써서 자꾸만 이렇게 확인하시고요. 그리고 나중에라도 이게 입찰 날짜가 11월 7일이라 나중에라도 채권자 측에서 액션이 있을 수 있어요. 그러니까 문서 송달 내역을 자꾸 수시로 확인을 해보시고 그렇게 하면 방법이 보일 겁니다. 아 이거 별로네 유치권 찝찝하다 그냥 포기하자 이러지 마시고는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방법을 찾으면은 좋은 물건을 남들은 많이 포기해서 경쟁률이 낮아지면 금액도 낮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? 좋은 물건 잡을 수 있는 기회도 되니까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